이른바 가짜뉴스가 대선 전국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찰이 주요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대구시가 교통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대적인 교통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자동차 제한 속도도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가 잘못으로 3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지연손해금 기산시기 때문에 피해자를 2번 울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상당수 읍면 지역에서 밤 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 듯 조작된 가짜뉴스는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주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가짜뉴스를 주요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미국 방송인 ABC 뉴스와 비슷하게 만들어놨지만 전혀 상관없는 가짜뉴스 홈페이지입니다. 지난 미 대선 때 주로 트럼프 진영에 유리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이 트럼프 지지를 발표했다는 가짜뉴스는 페이스북에서 96만 건의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테러 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기사도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진실처럼 유통됐습니다. 정치적 선동을 목적으로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는 가짜뉴스는 SNS가 주요 확산 경로입니다. 실제로 미 대선 기간 페이스북 상위 20개 대선 기사의 이용자 참여도를 분석해보니 가짜뉴스의 영향력이 주요 전통 미디어 뉴스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탄핵 전국 동안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을 격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촉박한 선거 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말하자면 사소한 그런 가짜 뉴스에도 굉장히 여론에 말하자면 큰 영향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에 엄청난 말하자면 이제 편향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공론화 자체를 왜곡시키는 그런 악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대선 감시체제에 들어간 경찰도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가짜 뉴스나 인터넷상 후보자 비방 등 흑색 선전, 그리고 선거 관계자에 대한 폭행, 협박행위 등 선거폭력, 그리고 사조직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 이 세 개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탄핵 전국에서 탄핵 각하 여론이 80%라는 등의 가짜뉴스 40여 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짜뉴스가 확산된 뒤 사후 적발만으로는 여론 왜곡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임에도 법원이 관련자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해 사법살인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있는데요. 40년이 지난 지금 법원이 이들 사법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입니다. 1975년 4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창덕 씨. 36년이 흐른 2011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아 가슴에 맺힌 한은 풀었지만 법원의 이해하기 힘든 판결 때문에 또다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 씨에 대한 국가배상을 다룬 소송에서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1975년 이후부터 발생한 35년치의 지연 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2심이 종결된 2009년 11월 이후 기간만 지연 손해금 대상 기간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였던 국가정보원은 강 씨가 가집행으로 미리 지급받았던 12억 여원 가운데 약 6억 8천여만 원을 다시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 결국 승소하면서 강 씨는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래가 살만 뭐하나 싶고 이래 인생이 깃발피어가지고 살만 뭐하나 싶어서. 일반 민사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지연 손해금이 적용되는데도 왜 유독 국가가 가해자인 경우 예외를 두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적 논리는 없고 단지 국가하니까
국가의 법 체계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렇다라는 식으로밖에 변명이 안 되는데 국가에서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했으면 개인보다 더 후한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창덕 씨는 그동안 생활고 때문에 빌린 돈을 갚고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에 출연금을 내는 등 배상금을 다 써버려 전세 보증금마저 차압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은 강 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라앉아 또다시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피해가 유통과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데요. 지역 교육계도 그동안 폭넓게 진행되어 한중 청소년 교류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영주시와 자매 결연을 맺은 중국 소관시의 고등학생들이 소수서원을 둘러봅니다. 안동에선 한국과 중국 학생들이 서로 준비한 공연을 선보이며 각자의 문화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지난해 경북에선 무려 120개 학교가 중국 측과 방문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치단체나 민간 차원의 방문까지 합하면 한중 청소년 교류가 전국에서 가장 활발한 편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통하는 것도 더 많았고 더 새로운 중국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되면서 청소년 교류까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 3월 말까지 상반기 교류 일정을 확정하게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중국 측에서 교류 중단 통보를 받은 학교가 없다고 경북교육청은 밝혔습니다. 의성군도 중고생 20명이 참가하는 5월 중국 함양시 방문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4년째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끈끈한 어떤 그런 유대관계가 사드라든지 이런 건 아마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교류와 달리 초청 기관이 별도로 없는 중국행 단체 수학여행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 중국 수학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권고했고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터인 성주 골프장에서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드터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한 국방부는 현재 사드터인 성주 골프장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사드 체계가 인체와 농작물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절차인데 결과가 나오면 안전거리를 포함한 구체적인 운용 지침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 지원 사업으로 지역에서 요구한 사업은 제쳐두고 생색내기식 예산을 지원해 여론 문마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성주군과 김천시 현안 해결을 위한 것이라며 각각 20억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배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성주군과 김천시가 사드 배치 지원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들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이틀에 한 명꼴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데요. 대구시가 교통사고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대대적인 교통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예식장, 지하철역이 밀집해 있는 대구시 달서구 죽전 내거리입니다. 교차로가 빗딱한 가위 모양이다 오르막 내리막길로 되어 있고 교통섬과 연결되는 횡단보도까지 길어 자주 아찔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지난 2015년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46건으로 전국의 교차로 가운데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났습니다. 대구시는 이처럼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 50곳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차로의 특성을 파악해 구조를 바꾸고 차로 조정과 다기능 단속 카메라도 늘립니다. 통행로를 구분선을 줘가지고 이동류 간의 상충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유도선을 설치하고 또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들이 충돌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동류 간의 상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식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를 제외하고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30km까지 자동차 제한 속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올해만 간선도로 71곳,
총 연장 231km 구간의 통행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속도가 10km 정도 줄어들면 교통사고율이 한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교차로 20곳 중 무려 7곳이 대구였지만 2015년에는 4곳으로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 부상자도 2년 만에 10%가량 감소했습니다. 대구시는 내년까지 교통사고 30% 줄이기를 목표로 올해만 273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교통사고 도시라는 불명예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몸이 아프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약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경북 도내에는 진료는커녕 상비 의약품조차 구입할 수 없는 면지역이 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민 3,400명이 살고 있는 경산시 남천면. 평일 낮 시간엔 보건소를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등 상비의약품을 살 수 있는 곳은 면 전체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이나 휴일에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료는 물론 기본적인 의약품조차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거동이 힘든 노인들의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약만 좀 주면 안 되겠는 게 딴 거는 뭐 의학엔 뭔가도 먼저 먹고. 환자가 생기실 때 남은 진통제라도 한 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시면 안 좋겠나 싶은. 경북 지역에서 약국, 약방, 약포, 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가 없는 곳이 16개 시군에 49개 면에 이릅니다. 산간 오지에 있거나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고령의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고령 인구들이 많은 산간 오지의 면에서 또 이게 더 심하니까는 누구든지 어느 곳에 살든지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 응급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은 보건진료소라도 어떤 24시간 대책이 있어야 된다. 2011년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해 일반 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당수 농촌 지역은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온입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현재 경북 지역 5,400여 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7.3%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9.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기인 봄철 모내기 용수 공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북도는 가뭄에 대비해 각 시군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 양수장비 등을 정비하고 저수율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 충병을 넘기는 솔수염 하늘소의 최대 활동 반경이 2km라고 하는데요. 재선 충병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병에 걸린 나무를 무단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훈증더미한 고사목에는 재선 충병을 옮기는 솔수염 하늘소의 유충이 들어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야 포장을 벗길 수 있고 나무는 소각하거나 파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고사목을 땔감으로 몰래 사용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산림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과 안동시가 6개조 52명으로 특별 단속반을 꾸리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단속에 나섰습니다. 땔감을 쌓아놓은 농가를 찾아다니며 소나무를 불법 이동했는지 살펴봅니다. 소나무랑 잣나무가 일부 존치되어 있는지 확인 중입니다. 한 농가에 들어서자 소나무가 한가득입니다. 이 일대가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훈증더미에서 빼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 이동인 셈입니다. 그러나 나무 속에서 유충 상태로 있는 이달 말까지 소각하면 재선충이 죽어 번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경고 조치합니다. 이 집에서 소각을 3월 말까지만 하시고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해주시면. 특별 단속반의 활동 지역은 안동과 영주봉화 경계 지역입니다. 재선충병 청정 지역이자 금강송 군락지인 봉화, 울진, 영양 지역으로 재선충병이 옮기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농가뿐 아니라 제재소나 조경업체 등 소나무 취급업체도 무단 이동의 단속 대상입니다.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사회적 경제 10대 프로젝트를 마련해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 만들기 사업인 고향사랑 크라우드 펀딩 공모를 비롯해 경북 사회적 경제 대회, 경북형 소셜 벤처밸리 조성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 1,200개, 일자리 2만 명을 목표로 올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5천여 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경산시는 미래 K-뷰티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를 착공해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0억 원의 예산으로 경산시 유곡동 8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서는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는 우수 화장품 품질 관리 기준에 적합한 생산 시설과 연구 시설을 갖추고 천연물 기반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13기 입학식이 오늘 대구 문화방송 스튜디오에서 총 동창회 관계자와 기수별 회장단, 12기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수강생들은 유명 강사진의 다양한 강의와 회원 간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창조적인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 수출은 기계와 정밀기기, TV 등의 전기 전자제품 증가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9.6% 증가한 4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입은 연료와 철강제의 증가로 31.6% 증가한 15억 달러로 집계됐고 무역 수지는 13.7% 늘어난 26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